이번 시간은 3억 원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8% 연금, 재테크 연금으로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영상들 보시면 예비 은퇴자분들이 평균 3억 원을 은퇴 후 금융자금으로 굴려서 연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영상들이 있을 건데요. 예비 은퇴자분들이 왜 평균 3억 원을 은퇴 후 금융투자자금으로 굴리겠다고 했을까요? 평균적으로 은퇴자금이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3억 원은 은퇴의 최소 자금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3억 원을 굴릴 여유 자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얼마를 굴리면 최소 3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만들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억 원을 연 2% 수익률로 굴린다면 계좌의 수명이 34년 늘어나고 연 3%로 운영하면 평균 수명이 44년 늘어나는데, 이때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1% 차이는 미래 장기 투자 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연금도 일찍 준비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홍길동님을 예시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현실적인 3억 원 만들기 위한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시로 3억 원 만들기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길동님 나이는 50세, 남성, 연금 수령 나이는 70세, 연금 개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부터 10년간 100만 원씩 불입하면 원금은 1억 2천이 되는데요. 8% 확정 보증 연금액으로 준비할 경우에 50세부터 연단리 8%, 20년 후에는 5% 단리 이자 가산되어 연금액으로 홍길동님께서 100세까지 수령 가정 시 총 수령하는 원금 포함 이자 금액은 총 3억 9,970만 원입니다. 대단히 많은 자산이 증가가 되는데요. 100세까지 연금 수령할 경우에 예시지만 충분히 70세부터 30년 동안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예시고요. 확정으로 이자불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을 파악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고 고민 있으신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높은 금리로 이자 가산된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 은퇴 자금의 시점까지 계산이 된 구조인데요. 50세 불입한 월 100만 원, 납입기간 10년이니까요. 1억 2천만 원으로 총 금액 20년 뒤에는 70세부터 연금 개시라면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20년간 확정 총 2억 6,440만 원 정도 됩니다.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서 매년 1,332만 5천 원씩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12만 4,800원 정도가 됩니다. 3억 원 만들기와 월 100만 원 연금 만들기 대성공인데요. 다시 말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지난달 경험생명표 발표에도 90세 평균 수명이 됐기 때문에 100세까지 수령하는 기준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플랜입니다. 100세까지 연금 수령 시 낸돈 대비 2억 7,977만 원 더 받는 구조로 일찍 준비하신다면 1억 2천으로 2억 7천 만들 수 있는 플랜이고요. 원하시는 목표 연금 재원을 설정한 이후 역으로 월 불입 금액을 선택하셔도 되는 플랜으로 평생 받는다라는 점은 안정적인 월소득 만들기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시된 플랜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투트랙으로 준비하시면 8% 연금액도 보증받고 펀드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단위 8%로 최저 보증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이죠.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연금 개시는 30세부터 가능한 점, 기존 연금의 버전 대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가입 연령과 가입 대상의 제약 없이 누구나 가능한 부분은 최대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부터 0세, 20세, 30세, 40세 은퇴 준비를 많이 하고 알아보시는 50세, 60세, 70대까지 누구나 가입하고 월소득 만들기 플랜이 가능한 점은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연금 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매월 매년 이 단위로 소득을 대체해서 지급해 준다는 점, 오랜 기간 장수하여도 계속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일정 조건 달성 시에 비과세 세금 면제되는 거, 그 많은 이자에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은 정말 큰 매력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연금을 일찍 준비해 두신 분들은 금고 하나 정도 찬 느낌으로 아마 든든하다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연금 시대가 열렸고 얼마 전부터 경쟁사들이 더 구조적으로 탄탄하고 유리하게 상품 스펙이 바뀌어가는 점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상황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해되시는 영역에 따라서 상품에 대해서 지금껏 보기 힘든 8% 금리로 이자를 책정해 준다는 부분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연금을 준비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리한지,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 또 6%, 7% 상품과 큰 차이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금 형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선 시기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4월 9일 상품의 첫 출시를 하면서 이 회사 본 전산이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해프닝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표면 금리로만 보고 선택하셔도 처음 연금을 준비하시거나 준비를 필요로 하셨던 분들은 어떤 구조라도 일찍 준비하시는 게 돈을 만들어가는데 더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한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로 인한 단순 비교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리 준비하셨다면 최적의 대안 상품을 준비했다 생각하시고 해약하시거나 약간의 차이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인 준비는 다른 어떤 상품군보다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극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 시간이 일찍 준비가 되면 더 많은 재원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상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표면금리보다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상황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금리로 인한 상품의 변경은 개인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8% 최저 보증 상품군이 다른 연금에 비해 유리한 부분 분명 있고, 연령이나 연금 개시 방법에 따라서 타 경쟁사 6%, 7%가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비교한 이후 개인에게 맞는 플랜을 설정하시면 개인이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한 상품군이 연금이라면 잘하셨고요. 종신보험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셔서 추가적인 플랜을 계획하셨다면 기존 것은 유지하시고 잘 비교 분석하셔서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지를 한다거나 작은 차이로 인해 일찍 준비한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시된 상품군이 현실적으로 8% 이자는 매우 높은 금리임에 틀림이 없고 1억이 3억이 되는 구조도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운용 방법에 따라 6%, 7%도 약간의 상품 활용 방법에 따라 더 많은 수령금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 이슈만큼이나 일찍 준비해서 잘 관리해 나아간다면 몇몇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았던, 예를 들면 종신보험군이나 단기나 중심도 보장을 저축으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훨씬 유리한 구조로 연금 지원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은퇴 월 소득 만들기는 연금 상품의 목적과 맞고요. 이자 가산도 높게 이자 부리가 되는 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연금 재원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 종류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공시이율 연금, 변액연금, 오늘 보여드리는 확정보증 변액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공시이율 연금은 공시이율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면이 있고 물가 상승 해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액 상품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펀드 운용 수익률로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서 내가 운용하는 형태의 펀드가 수익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펀드 관리란 게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펀드 변경도 시장에 맞게 조정하면 되겠지만 매번 체크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말씀드린 상품군은 변액이지만 최저 보증을 해서 안정감을 갖췄습니다. 또 8% 금리가 단기 이자로 가산을 20년이나 수익률 변동성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고 8% 이자를 확정 보증해주는 변액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확정 보증 변액도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확정 보증 이율로 그 이율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펀드 수익이 더 높다면 플러스 수익으로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 이자 수익률이 단위로 보증이 되고 변액으로 수익이 더 높으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 6%, 7%까지는 시중에서 보셨죠. 이번에 나온 거는 8% 보증 형태이고, 수익률 변동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던 분들을 위해서 나온 좀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금 상품 안의 스펙들 중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두시면 혜택, 기능 이런 부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시 중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고 하는 내용 보셨을 건데요. 홍길동 씨는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평생연금 기준금액 20년간 확정 총 연금액이 2억 6,440만 원 평생연금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품은 연단위 8%로 계속 불려나갑니다. 20년 시점까지.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5%로 계속 이자 불이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5%, 8% 이렇게 계속 이자 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이 적립금이 증가하는데 펀드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더 크면 이걸로, 아니면 이렇게 붙은 이자가 원리금과 합쳐지면서 최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금이 처음이라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납입한 보험료 플러스 8%나 5% 보증금리로 계속 이자 불이가 된 그 원리금을 쌓아둔 총 금액, 이게 최저연금 기준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금리로 불이된 총 금액을 최저연금 기준 금액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추후에 연금 계산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연금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나 알고 계신 분들은 최저연금 기준 금액이 확인되니까 확정 형태로 나에게 얼마가 돼서 돌아오는지 이게 현재 시점에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미래의 불확실한 개념으로부터 얼마가 수령할지 모르는 영역에서 정확한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게 받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받는 액수 확인이 되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만족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연금 지급률이 있습니다. 개시 나이에 따라서 연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보험금융사에서 정하는 거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연금 지급률이 다른 점은 여성분이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오래 받게 돼서 남자분들이 지급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혜택이 있는데요. 오래 유지하면 회사에서 장기 가산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를 더 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면 이자 혜택이 가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연금 수령액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최종적으로 최저연금 기준 금액을 지급률, 가산율을 더하면 평생 받을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선 이해도가 올라가셨을 거예요. 최저연금 기준 금액도 높아야 되고 지급률도 높아야 하고 가산율도 높아야 평생 내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평생 받을 연금액이 이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개념들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연금 상품을 만나시더라도 어떤 게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최저연금 기준금액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5%짜리 연금이 A사, B사, C사 이렇게 동일하게 있어요. 평생 받을 연금액이 모두 회사마다 다릅니다. A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높을까요? 거의 다 지급률 차이 때문에 A가 더 높은 건데요. 아니면 장기 유지 가산율이 거의 동일하고 지급률 면에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사마다 가산되는 이자율이 낮은데 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이 적용 방식 때문에 연금액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8%도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연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연금액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산되는 이자율이 낮은데 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이 적용 방식 때문에 연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5%, 6%, 7%, 8% 모든 연금 수령액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개인에 맞는 플랜을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 이렇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상품군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비과세 요건인데요. 한 번 더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납입 방법 관계없이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기간만 유지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추가로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추가 요건들을 살펴보면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월 평균 1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선납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일시납의 경우는 1억 원 이내에 납입하시면 되고요. 10년 이상 유지 요건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가입 후 계약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할 경우 그 날짜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합니다. 2013년 이전 계약은 해당 없고요. 그 이후 계약된 상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과 적립식 비과세 한도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5년 납 이상 월 150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시고 일시납 1억 원으로 가입한 상품군 2개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한도는 모든 상품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적립식 요건이 안 되면 일시납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납 16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적립식 비과세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160만원 곱하기 60개월 960만원으로 1억 원이 넘지 않아서 일시납 요건에 부합을 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년 납 미만은 일시납 요건입니다.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일시납 한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납입이 1억 원이 넘지 않게 가입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점 알아두세요. 중도인출은 안 빼고 추가납만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은 기본납의 사업비 때문이라든가 펀드 투입 시점에서 추가 불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납입보험료로 계산할 때 중도인출은 빠지지 않고 추가납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시납 가입 후 3천을 중도 인출한 뒤 다시 3천만 원을 넣으면 비과세 계약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신형 연금의 계약 비과세 요건인데요.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확정형, 상속형, 종신 형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으로 했다가 종신형으로 바꾸면 비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으로 연금 개시를 하셔야 하고요. 가입 때 종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 계약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중도인출과 추가납 모두 없어야 하며 만약 중도인출했다면 종신형 비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일시납 비과세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연금 개시 후 너무 빨리 사망하면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급 보증이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비과세 운영 방식이라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한도로만 비과세를 챙겨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요건 없이 유지기간만 지키면 되었는데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이 저축성 비과세 한도도 없어진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비과세 상품 반드시 내용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시고 챙겨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억 원 은퇴재산 만들기였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홍길동님 50세 남성 연금 수령 나이 70세 연금 개시 70세로 연금 개시할 경우 현재부터 10년간 100만원씩 불입하면 원금은 1억 2천이 되는데요. 8% 확정 보증 연금액으로 준비할 경우 50세부터 연단리 8% 20년 이후에는 5% 단리로 이체 가산되어 연금액으로 홍길동님께서 100세까지 수령 가정 시에 총 수령하는 금액 원금 포함 총 3억 9,970만원입니다. 50세 불입한 10년이니까요. 1억 2천만원 총 금액으로 20년 뒤에는 70세부터 연금 개시되면 평생연금 기준으로 20년간 확정 총 연금액이 2억 6,440만원 평생연금의 기준 금액으로 확정이 되면서 매년 연수령액으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럼 1,332만 5천원 정도 매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12만원 정도 연금 수령으로 평생 지급이 됩니다.
3억 원 만들기와 월 100만 원 연금 만들기 플랜 대성공입니다.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한 플랜 구성 도움 드리겠습니다. 500살까지 건강하게 은퇴 후 월 500씩 제2의 소득 만들기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꾸준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